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이유 없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을 받거나 대화가 끝난 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떠난 자리에 남는 것은 씁쓸함과 알 수 없는 분노, 그리고 깊은 경멸감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감정,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경멸감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불러일으키는지, 그리고 그들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오늘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움직임이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지킬 힘과 지혜를 나누는 따뜻한 나눔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와 오랜 시간 관계를 맺다 보면 그들은 마치 피부 아래를 파고드는 가시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마음 속에는 온갖 종류의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이게 되죠. 그 중에서도 가장 날카롭고 지독한 감정이 바로 경멸감입니다. 경멸감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사람은 정말 구제불능이다.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는 골칫덩어리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더 이상 저 사람 곁에 있고 싶지 않다. 저 사람의 존재 자체가 싫고 그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관에 동의할 수 없다. 나는 이제 지쳤다. 그가 나에게 했던 수많은 행동들에 진저리가 난다. 이런 생각들이 모여 경멸이라는 감정을 형성합니다. 한마디로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암흑기 그 자체라고 정해 내리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간 심리 상담 현장에서 저는 이러한 주제의 이야기를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르시시스트의 어떤 특성이 우리 안의 경멸감을 이토록 강렬하게 자극하는 것일까요? 제가 내린 가장 핵심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마음속에서 당신은 영구적으로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냥 잠시 기분이 나빠서 당신을 낮춰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의 세계관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마치 우주의 법칙과도 같은 확고한 진리입니다. 그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어. 나는 너보다 우월해. 여기엔 어떤 토론이나 이의도 있을 수 없어. 그냥 받아들여. 그들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당신을 심판하는 재판관의 자리에 스스로를 앉힙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당신을 깔보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거나 좋은 일을 해줄 때조차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 무언가 원하는 게 있구나. 이 친절 뒤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거야. 우리는 그들과의 좋은 시간조차 온전히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은 때로는 당신의 면전에서, 때로는 당신의 등 뒤에서 당신의 인격을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교묘하게 조종하여 당신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고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이야기가 나오면 극도로 방어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모든 행동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책임질 필요가 없어. 특히 너 같은 사람에게는 더더욱. 결론적으로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의 많은 부분이 그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맞서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공공연히 드러냅니다. 물론 이 글을 듣는 당신 역시 그들을 향해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당신을 영구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취급하는 방식은 실로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을 비판하며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결점을 가진 사람인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들의 비판 속에는 너는 나보다 열등하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생각, 감정, 필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해석을 아무렇지 않게 묵살합니다. 이는 너의 인식은 틀렸고 나의 인식이 곧 진리다. 왜냐하면 너는 열등하니까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향해 조롱 섞인 말을 던집니다. 그 조롱은 내 마음속에서 너는 웃음거리에 불과하며 열등한 존재다라는 그들의 신념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의견을 짓밟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당신이 받아들이도록 강요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당신이 열등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과거의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면 그들은 넌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구나라며 당신의 기억을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신은 열등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원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조언을 끊임없이 늘어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열등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나쁘게 생각하도록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신이라는 열등한 존재로부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려는 자기들 나름의 숭고한 행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당신은 그 자리를 떠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이 관계에서 나는 전혀 좋은 모습으로 비치지 않는구나. 이건 정말 싫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멸감이라는 감정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이처럼 터무니없는 사고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대체 현실, 즉 자신들만의 왜곡된 현실을 만들어내야만 합니다. 나르시시즘을 구성하는 여러 심리적 요소들, 예를 들어 통제력, 공감 능력의 부재, 특권의식, 거짓된 자아 등은 모두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확한 자기 인식 위에서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의 틀 자체를 바꿔버리는 방법을 택합니다. 나의 진실이 곧 현실이 되도록 세상을 재구성하겠어. 이것이 바로 그들의 대체 현실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현실 속에는 어떤 믿음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첫째, 그들은 스스로를 나는 특별하고 깨우친 존재이므로 타인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굳게 믿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흔히 웃으며 말하는 아이고 그러셨어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겉으로는 들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는 그 미묘한 뉘앙스 말입니다. 둘째, 그들은 나에게도 몇 가지 흠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의 결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어집니다. 셋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처럼만 생각한다면 세상은 훨씬 더 좋은 곳이 될 텐데라는 망상에 빠져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믿는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넷째, 그들은 자신이 통제불능의 감정을 표출했을 때조차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고 애초에 내가 원인을 제공했잖아라며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신의 미성숙함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입니다. 다섯째, 어쩌면 가장 소름 돋는 말일 수 있는데 그들은 나는 너 자신보다 너를 더 잘 안다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직접 들어본 사람이라면 그 순간의 황당함과 분노를 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믿음의 정점에는 나는 너에게서 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오만한 확신이 있습니다. 자, 이제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당신은 이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가치도 가져다주지 못하는 열등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그들의 의견이 다를 때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 합리적인 반응은 그들의 의견에 복종하는 것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이렇게 생각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가끔 기분 나쁠 때 하는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기반을 이루는 영구적인 신념입니다. 나는 우월하고 너는 열등하다. 이상, 토론 끝.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 당신이 그들을 향해 경멸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을 겪어내면서 제가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은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을 억지로 부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뾰족한 막대기로 당신의 옆구리를 계속 찌른다면 당신은 당연히 그만해. 아프잖아. 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계속 찔리는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멸감은 당신의 영혼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방어 신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당신이 그 강렬한 감정에 너무 깊이 얽매여서 당신의 삶 자체가 무너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즉,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핵심 특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우월하고 너는 영구적으로 열등하다는 태도로 당신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에는 심리적으로 성장을 멈춘 구제불능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그런 왜곡된 대체 현실을 만들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성숙해질 수 없는 미성숙한 개인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과 깊은 수준의 관계를 맺으려는 시도는 무의미합니다. 그 관계가 유지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나의 거짓된 열등함과 너의 거짓된 우월함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나르시시스트가 내 생각은 틀렸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 너는 너의 길을 가. 너 좋을 대로 생각해.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너무나도 달라서 우리는 좋은 짝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너의 인정이나 허락 없이도 나의 자존감을 지키며 바로 설 거야.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응답은 마음속으로 혹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러셨어요. 부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 좋은 양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평가하든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현실에 당신의 가치를 저당 잡히지 마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부터 차오르는 힘과 평온을 되찾고 당신을 온전히 존중하는 건강한 관계 속에서 행복을 가꾸어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평안한